자신이 부자가 되는 시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뭐 5년 이내가 5.3%, 10년 이내가 12.3%, 뭐 20년, 30년, 40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10년 이내로 본 사람이 12.3%입니다. 그런데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무려 62.3%나 됐습니다. 자, 자신이 부자가 되는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기가 부자가 언제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들에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부자의 최소 자산 규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균 109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건 10억 자산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10억 정도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통 10억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억도 못 쥐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억을 생각하지 말고 10억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억을 만들기 위해선 기반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반 자금은 내가 목표하는 금액의 보통 10분의 1을 잡습니다. 100억을 벌기 위해선 10억이 있어야 되고요. 10억을 벌기 위해선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억을 벌기 위해선 종잣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소의 기반 자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내가 부자가 되는데 뭐가 방해를 합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발목과 손목을 잡는 게 뭐가 있을까? 자, 하나하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녀가 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다. 근데 자녀의 양육 문제. 아이가 영유아 시기냐, 아니면 초등의 시기냐, 중고등 시기냐, 성인 자녀의 시기냐. 어쨌든 자녀라는 거는요,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이 됐을 때에는 집안의 그 살림을 또 하느라고 또 비용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혼을 못한 이유,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못 낳는 게 못 낳습니다. 사실은 안 낳는다기보다는 못 낳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낳아서 키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뺏기겠죠. 아무래도 특히나 영유아나 초등아이라고 하게 되면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정말 많이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돈만 뺏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어리거나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빚에 의한 스트레스와 이자 부담. 자, 빚이 있으면 돈을 버는 그거를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는 것도 어렵다. 빚을 갚는 것도 어렵다. 내가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빚을 다 갚은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빚의 규모가 몇 백만 원 수준이냐, 몇 천만 원 수준이냐, 몇 억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말 자포자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정말 노력해서 이걸 몇 년 안에 어떻게 갚고 부자가 될 것인지 계획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우자 또는 타인 관계 스트레스,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합심이 안 되면 뭔가가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아내가 씀씀이가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아내가 오히려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이 뭐 어떤 뭐 관계가 안 좋다거나 돈을 뭐 어디 도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합심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된다면 이런 것들도 방해에 커다란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족 이외에도, 그리고 자녀와 가족 이외에도 일반 사람들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뺏기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거나, 우리 뭐 자녀, 와이프, 아니면은 뭐 남편,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 뭐 시부모, 이런 그 주변 가족의 그 병환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뺏긴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병원비로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뺏기게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기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큰 것들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 그 다음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라도 두 개라도 꼭 체크해서 없애가면서 더 시간을 벌고 돈을 덜 지출되게 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당신의 수입이 생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지출 회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돈이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고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수입을 당연히 늘려야지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줄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벌더라도 쓰는 게 다 나가게 됩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1억을 벌더라도요. 하루 만에 1억을 쓸 수도 있고 일주일에 1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버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아주 쉬운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만들 때 있어서도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이다. 아니면 주업을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업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다. 알바를 뭐 3개를 돌려가면서 한다. 동시에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잉여 시간에 다른 것도 비즈니스를 한다. 아니면 쇼핑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출 회계 내역 봤을 때 가정에서 기본적인 지출이 나가겠죠. 그리고 사업상에 또 나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기타로 나가는 게 있겠죠. 가능하면 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현금을 사랑해야 돼요. 물건을 사랑하지 마시고 절대로 현금을 사랑해야 됩니다.